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필기도구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필기도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동무들은 우선 학습장에 글도 쓸 수 없었을 거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연필, 색연필, 원주필, 수지연필, 만년필 등 여러 가지 필기도구들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쓰곤 하는 이런 작은 필기도구들에도 많은 사람들의 고심 어린 지혜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연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 연필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아마 동무들은 다는 모를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는 필기도구의 발명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 옛날 사람들은 뾰족한 돌이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습니다. 모래 위에 그림이나 그리자. 먼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짐승털로 붓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막대기 끝에 짐승의 털을 묶어 꽂아서 만든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태운 그루으로 만든 질 좋은 성연목도 만들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목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화가였던 담징도 일본에 목을 전파시켰다고 합니다. 기원전 3200년 이집트에서 등잔 거름과 식물즙으로 목을 만들어 썼으며 뾰족하게 깎은 갈대편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연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굳어서 쓰기 불편해. 이온에서 잘 보이지 않아. 500년경 사람들은 속이 빈 새깃으로 깃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깃이 무르니 인차 달아먹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척 오랫동안이나 쓰기 편리한 필기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심해왔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약물이꾼에 의해서 흑연이 발견돼서야 오늘날 동무들이 흔히 쓰는 이런 연필이 발명되게 됐습니다. 1564년 여름 어느 날 폭풍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어느 한 나라의 양머리꾼이 양떼를 몰고 방목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무 한 그루가 뽑혀져 있는 아래에 무엇인가 고무스름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머리꾼은 그것을 손으로 집었는데 대뜸 그의 손이 고무졌습니다. 옷에 닦아도 보았지만 잘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이것으로 양의 잔등에다 표시를 하면 좋겠구나. 양머리꾼이 그것으로 양의 잔등에 여러 가지 기호를 그려보았는데 아주 잘 그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돌이 만지면 손이 검어진다고 하여 흑연이라고 불렀습니다. (1566년) 연필의 조상인 흑연 막대기가 발명되었습니다. 흑연을 가는 막대기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부스러지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1760년 도이칠란드에서
흑연가루로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새까매지노만. 종이로 감싸 쥐고 써보시오. 1795년 프랑스에서 흑연과 진흙을 구워 각이한 굵기의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동무들,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연필을 모두 보겠습니다. 이 연필대에 이 집이라고 씌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필들에는 입이 EH라고 쓴 연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H는 굳기를, B는 무르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필기 연필을 HB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그 굳기와 무르기가 가장 알맞춤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H의 압수가 높을수록 그 진흙이 많이 섞여서 연필심이 굳고 연하답니다. 그리고 B의 압수가 높을수록 흑연이 많이 섞여서 연필심이 무르고 진하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연필은 흑연이 발견된 때로부터 248년이나 지난 1812년에 어느 한 나라의 목수에 의해서 발명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쓰기 편리한 연필을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목수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답니다. 그 목수는 길이가 5 내지 18cm 정도 되게 가는 나무 막대기를 만들고 가운데 홈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홈에 흑연심을 끼워 놓은 다음 그 위에 홈이 베인 똑같은 나무 막대기를 풀을 발라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손쉽게 흑연에 나무 옷을 입혔습니다. 그 후 연필은 부단히 발전되었습니다. 1858년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나왔습니다. 지우개가 또 어디 갔니? 나처럼 실을 매달고 쓰렴. 예, 이렇게 어린이들은 지우개를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나옴으로 하여 도는 지우개를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무들이 흔히 쓰는 고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은 어느 한 나라의 두 어린이가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한 연필 공장에 편지로 써보냈는데 공장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형태의 연필이 발전되기까지에는 그 하나하나에 인류의 지혜와 노력이 깃들어 있답니다. 1884년에 만년필이 발명되었습니다. 일정한 양의 잉크를 저장하여 연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필기도구였습니다. 그 후 연필심을 꽂아 쓰는 샤프 연필과 합성 수지로 만든 심을 쓰는 수지 연필이 나온 것으로 해서 자주 깎아 써야 하는 나무 연필보다 쓰기가 더 편리했습니다. 1938년에 원주필이 발명되었습니다. 불편한 철필이나 만년필로부터 원주필이 출현한 것은 필기도구의 발전에서 큰 걸음을 내짚은 것으로 됩니다. 철필은 사용하기 매우 불편했습니다. 잉크를 묻힐 때 조금만 정신을 딴 데 팔아도 잉크병을 넘어뜨려 종이에 잉크 자국을 남기기가 일쑤였습니다. 만년필은 계속 잉크를 넣어 써야 했고 잉크가 얼기도 하고 또 새기도 하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원주필은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한 교정원에 의해서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철필이나 만년필을 대신한 새로운 필기도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았지만 맞춤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자기 집에서 새로운 필기도구를 만들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옆집 아이가 찬벌이 그만 대구르르 하고 그의 집 안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발밑에서 멈추어선 뻘을 주워들고 밖으로 던지려다가 마룻바닥에 생긴 물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뻘이 굴러들어오면서 마룻바닥에 한 줄의 물자국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에게는 처음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작은 강철관의 한 끝에 강철 구슬알을 박아 놓어 잉크가 강철구를 따라 종이에 흘러내리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것으로 글을 써보았는데 잘 씌어질 뿐 아니라 잉크도 흘러넘치지 않아 선과 정의도 어지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원주필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1979년에 지우개로 지어지는 원주필이 수정펜이 없어도 돼. 1984년에는 전지가 달린 원주필이 발명되었습니다. 컴컴한 밤에도 쓸 수 있어. 오늘날 휴대용 컴퓨터 펜도 발명되었습니다. 손의 움직임을 기억하니까 허공에 대고 써도 돼. 컴퓨터나 손전화에 연결하여 볼 수도 있어. 보세요. 우리가 늘 쓰곤 하는 이런 필기도구들도 결코 쉽게 발명된 것이 아니랍니다.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발명한 두 꼬마들처럼 앞으로 더 쓰기 편리한 연필의 발명가들이 혹시 동무들 속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저없이 그리고 대담하게 발명의 바다에 뛰어들어 보세요. 그럼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